자, 심화 이론 과정 1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97페이지예요. 네, 97페이지 펴놓으시고 네, 잠깐 칠판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들은 네,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네, 아파트의 수요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수요 함수로부터 네,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네,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죠. 이것은 수요 법칙을 그림한 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였습니다. 이때 이제 수요 함수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어때? 딱 하나 있는 거죠. 뭡니까?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죠. 결국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때는 어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고 당해자와의 가격인 아파트의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 이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즉 줄거리를 잘 정리하시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요 함수를 토대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그림표는 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다음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다. 이것은 큰 줄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겁니다. 다음은 우리 공급 쪽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아파트의 공급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공급 함수 일토대로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죠.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공급 법칙을 그림표면 공급 곡선이 되겠죠.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참 공급선이 우상향한 건 결국 가격과 공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것은 공급선 여기까지 도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선 우리가 도출하면서 Y축 설정이 뭡니까? 가격이죠. 이때 가격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해자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생산 요소 가격, 대체 가격 이런 게 아니에요. 당해자와의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 곡선에서 Y축 설정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합니다. 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가격이 P0였을 때 공급량 Q0니까 2점이 되겠지요. 다음 가격이 P1이었을 때 공급량은 Q1이니까 2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래서 공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죠. 이때 공급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합니다. P0에서 P2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때 P0일 때는 Q0니까 2점이 되겠죠. P2면 Q2니까 2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공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Y축 설정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자, 공급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하면 즉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이래서 공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Y축에 설정한 즉 공급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면서 어떤 결과가 되었어요? 공선 상에서
상에서 또는 공급선 내에서 점에 이동을 초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량이 변한다 그래서 이를 어때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시 용어 정의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당해자의 가격이 변합니다. 공급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합니다. 자,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공급량이 변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항상 우리 공급 쪽은 누구 입장이니까? 파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이 팔고졌죠.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래서 공급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겠죠. 공급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당해자의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량이 변하겠죠. 공급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자, 이래서 공급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용어 정리 잘 합시다.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공급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공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공급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뭡니까? 공급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됩니까? 공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전 묶었던 이 요인들이 있어요. 일전 묶었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수준입니다. 자, 기술 수준. 다른 요인 일정하다 가정하고 오로지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생산 요소가 하락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세율 하락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이 있죠. 이 모두를 고려한다면 분석이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 오로지 기술 수준만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팔 가격도 P0로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데 기술 수준만 향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팔 가격이 P0 했을 때 이만큼 생산했을 때 팔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생산해서 팔아온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렇죠? 더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팔 가격은 P1으로 똑같습니다. P1으로 똑같은데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생산해서 팔아온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공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당초 공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자 이제 공선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이 공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수준의 향상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기술이 향상되면 P0란 가게가 있어도 공급량이 증가하지요. P1이란 가게가 있어도 공급량은 증가하고 P2란 가게가 있어도 공급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모든 가격을 대상하면 공급.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뜻하는 공급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그럼 자 보세요.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결국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공급선,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조건 다 일정합니다. 오로지 기술 수준만 퇴보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기술 수준만 퇴보했습니다. 그럼 자, 팔 가격은 P0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이제 기술 수준이 퇴보하면 생산해서 팔고 양은 이보다 더 적어지겠죠? 따라서 이보다 더 적어진다. 이 점을 찍어보자는 이야기예요. 팔 가격은 P1으로 똑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그럼 기술 수준이 퇴보하면 생산해서 팔고 양은 이보다 더 적어지겠죠? 따라서 이 점을 찍어보자.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자, 이와 같은 공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당초 공선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기술 수준이 퇴보하자 이제 공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이 공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그렇대. 공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처럼 기술이 퇴보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생하세요. 자, P0는 가격에서도 공량이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감소했죠. P1이란 가격에서 공급량이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격을 대상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공선 자체가 이동했죠.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좌측으로 이동하였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처럼 기술 수준이 변하니까 결국 공선 자체가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기술 수준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공급량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분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P0란 동일한 가격에서도 공급량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하죠. 또한 P0란 가격에서 공급량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동일한 가격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동일한 가격하에서 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걸 가져갑니까?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자,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동일한 가격에서도 공급량이 변하죠. 결국 공급선 자체의 이동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지요.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선 자체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자, 공급이 변한다 해서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의 변화다. 역시 용어 정의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선 자체가 이동할 말한다. 따라서 공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뭡니까?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가집니까? 공급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용어부터 정리가 잘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공급량의 변화는 뭡니까? 당해저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거죠. 공급의 변화는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선 자체가 이동할 말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수요편에서 배웠던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잘 하시고 다음은 이제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과 공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어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공급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어때? 공급함수에서 딱 하나 있다.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란 이야기예요. 반면 공급의 변화를 가진 요인 뭡니까? 공급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2위 요인이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당해자보다 이걸 어때? 빨리 찾아야 한다 그랬지요. 빨리 찾는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주택 매매 시장입니다. 자, 주택 매매 시장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당해자는 뭡니까? 주택이 되겠지요. 주택. 따라서 이제 공급함수에서 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당해자 가격이 변한 거죠. 어디에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네요. 다음 공급함수에서 주택 가격 2위 요인에 비하면 다 어디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지요. 아파트. 그럼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냐? 공급함수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 그럼 이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바로 공급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처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변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량의 변화이 변하면 당연히 공급량이 변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공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겠죠. 공급량이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파트가 하락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입니까? 공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공급량이 감소했죠? 감소하니까 공선상에서 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 공급함수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따라서 이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되어 있고 공급함수에서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이 요인들이 변하면 이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면 공급이 변하겠지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기도 하고 공급이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공급의 변화이 변하면 공급선 어때? 자체가 이동하겠지요.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공급량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인 구분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항상 당해자도 뭐다 이걸 빨리 찾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요. 당해자 가격 2위 요인이 변하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지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수는 살펴드렸습니다. 자, 기술수의 향상은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기술수의 퇴보는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자, 생산 요소 가격이다. 이분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물론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 오로지 생산 요소의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한다. 이래서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구별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공급이니까 누구 입장이니까 당연히 파는 사람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때? 원가 부담이 늘어나겠죠? 원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합니다. 생산 요소가 하락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생산 요소 하라면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공급은 어때?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분이 공급 쪽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했던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 원가 부담 늘어나니까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되겠고 생산 요소가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는 이걸 어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입시다. 자,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자, 어떤지 건축 자재가 필요하겠지요. 자, 건축 자재는 뭡니까? 생산 요소죠. 그럼 생산소의 가격이니까 건축 자재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우리 점에서는 굉장히 말 바꾸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하도 출제를 많이 해보니까 말 바꾸기를 많이 한다. 건축 자재비, 건축 자재 가격이 되겠죠. 건축 원자재 가격이다. 또 건축 기자재 가격이다. 또 시멘트 가격이다. 이처럼 말 바꾸기를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 노동자의 노동도 필요하겠죠. 노동은 생산 요소죠. 그럼 생산의 가격은 뭡니까? 노동의 가격.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 되겠지요. 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아파트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토지도 필요하겠죠. 사실 토지 위에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토지도 필요하다. 그럼 토지는 생산 요소가 되겠네요. 여기에 가격이니까 토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거나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거나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생산 요소의 상승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생산가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어때? 원가 부담이 늘어나죠. 원가 늘어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라서 우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합시다. 건축 자재비가 상승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공급은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늘어나죠. 그럼 공급은 감소한다. 자,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늘어나겠죠.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자재비가 하락합니다. 또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모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되겠죠. 원가 부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분도 바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건축 자재비가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 줄어든다. 그럼 공급은 늘어나겠지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줄어들겠죠. 그럼 공급은 증가한다. 자,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이 하락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줄어들겠죠. 따라서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 부담 늘어나겠죠. 따라서 공급은 감소하게 돼 있고 생산 요소가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럼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와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이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봅시다. 자, 대체재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제 당해자와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음은 보완재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와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으니까
당해전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대체공유저로 빌라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항상 가정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제외하다. 이 같은 가정하에서 출발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제외하다. 이것은 가정에서 출발하자. 그럼 우리 자 배웠습니다.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조화를 말하죠. 그럼 대체가 가능하니까 자 수요자 입장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수요자 입장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니까 어느 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거 사도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거 삽니까? 싼 거 삽니까? 그렇죠.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싼 거 한쪽 사면 나머지 한쪽은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체되니까 어때? 대체가 가능한 재화예요. 대체가 가능하니까 공급자에서는 어느 거 만들어 팔아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만들어서 팔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상대할 때 비싼 거 만들어서 판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싼 거 만들어 판다. 왜? 그래야지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하세요.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셨는데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어때? 두 재화란 이야기예요. 그럼 두 재화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 산사 입장에서는 어느 걸 사도 좋다. 그럼 산사 입장에서는 뭘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그럼 나머지 안 사겠죠? 그다음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만들어 팔아도 좋다. 뭘 만들어 팝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거 만들어서 팔겠다는 겁니다. 한쪽 만들어서 팔면 한쪽은 어때? 만들어 팔지 않겠죠? 이렇게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급 쪽을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빌라와 아파트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비싸게 느껴질까요? 빌라가 비싸게 느껴지겠죠? 그럼 빌라가 어때?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겠지요. 그럼 아파트는 지어서 팔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전부 다 빌라 지어서 팔려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지어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자, 빌라와 아파트는 대치된 가정이 있습니다. 빌라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더 비쌉니까? 아파트도 비싸다. 비싼 거 만들어 팔겠죠.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체제의 가격 상승은 당해자의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지요. 대체제의 가격 하락은 당해자의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아파트 매매시장을 가정하시니까 당해자는 아파트다. 그리고 아파트와 토지는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가정합시다. 사실 토지 위에 아파트도 있죠. 아파트 토지는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가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완제다.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완제는 어때? 상호 결합 관계 있는 두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상호 결합이 되니까 먼저 사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는 결합이 되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도 어때? 사겠지요. 한쪽은 사면 나머지 어때?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공급자 한번 생각합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호 결합이 되니까 한쪽 팔면 나머지 어때? 팔아야 되겠지요. 결합이 돼 있으니까 한쪽 안 팔면 나머지도 팔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인 두 재화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합이 돼야 되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산다. 한쪽 안 사면 나머지도 안 샀던 거였죠. 반면 팔고 산 입장입니다. 그럼 결합이 돼 있으니까 한쪽 팔면 나머지도 팔아야 되겠죠. 한쪽 안 팔면 나머지 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는 누구 입장입니까? 공급자, 판사 입장에서다.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토지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 어때? 팔고자 하겠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윤 더 많이 남죠? 팔고자 한다는 얘기야. 그럼 토지 팔면 여기도 어때? 팔아야 되겠죠. 왜? 결합이 돼 있으니까. 이쪽 팔면 이쪽도 팔아야 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어때? 가격이 하락해서 안 팔겠죠? 이쪽 안 파니까 이쪽도 어때? 팔 필요 없겠죠?
왜? 결합이 돼 있으니까 한쪽 안 팔면 나머지도 안 판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보완제의 가격 상승은 당해자와의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지요. 보완제의 가격 하락은 당해자와의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어때?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대체제입니다. 네,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좋다. 그럼 뭐로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한쪽 사면 나머지 안 사겠지요. 다음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니까 어느 거 만들어 팔아도 좋다냐. 뭘 만들어 파는가? 비싼 거 만들어 판다. 왜? 이윤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비싼 거 만들어 판다. 그럼 한쪽 비싼 거 만들어 팔면 나머지 어때? 나머지는 안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호 결합이 됐으니까 수요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되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결합이 있으니까 한쪽 팔면 나머지도 팔아야 되고 한쪽 안 팔면 나머지 어때? 팔 필요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재화의 성격을 이해하시면서 이분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어렵다라면 여러분께서는 수요 쪽만 정확히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요 쪽에서 대체제 가격, 보완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살펴드렸죠. 이분은 우리 시험 완전 당롤 메뉴라고 했어요. 완전 당롤 메뉴에 따라서 수요 쪽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급 쪽에서 대체제 가격, 보완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의 공급에 어떤 연이신가 이분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어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아예 대체와 보완자가 이분은 공급 쪽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거예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렵다면 수요 쪽만이라도 정확히 기억을 해놓자.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은 또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보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자, 보세요. 여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원가보다 늘어났죠? 그래서 공급은 감소한다. 여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 공급은 어때? 당연히 공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내용이 완전히 반대돼 버리지요. 뭐 때문입니까? 토지를 무엇으로 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때는 우리가 토지를 뭘로 봤습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 토지는 뭘로 봤습니까? 보완제로 보았지요. 이처럼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느냐 보완제로 보느냐 여기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모의고사에서는 종종 나오는데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보완 관계 있는 토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보완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없으면 생산 요소의 가격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완 관계에 있는 이 말이 들어가면 보완제로 보고 이런 말이 없으면 생산 요소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보완제 이 같은 경우는 보완 관계에 있는 이런 표현을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완 관계에 있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 토지를 보완제로 보시고 보완 관계에 있는 이런 말이 없으면 토지를 뭘로 보자? 생산 요소 가격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점에서도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때 토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때는 생산 요소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 가격,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 자, 이들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공급에 어떤 연체가 살펴드렸습니다. 예, 자,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겁니다. 어렵다면 수요 쪽만이라도 잘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다음 이제 금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여기 보세요. 네, 금리, 즉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예, 자, 예,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자,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럼 싸게 빌려서 아파트 지어서 공급을 하겠죠?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입니다. 조세 세율이다. 자,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럼 세금 부담 많아지겠죠?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율이 인하됩니다. 세금 부담 줄어들겠죠?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규제입니다. 규제. 자, 예,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규제를 풀어줄수록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이분은 이제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상승할 것이다. 이 같은 기대 심리가, 기대감이 팽배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팽배하더라. 자, 그럼 보세요. 시장 참여 대부분들이 앞으로 아파트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잘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 겁니까? 기대 심리가 변한 겁니까? 기대 심리가 변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 요인입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앞으로 아파트가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 같은 기대한 평입니다. 시장참 대부분들이 앞으로 아파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난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받을 때 지금 팔겠어요? 오른 다음에 팔겠어요? 오른 다음에 팔겠죠? 그럼 지금은 안 판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지금 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죠. 자, 보세요. 앞으로 아파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냐. 그럼 내가 가정 아파트를 지금 팝니까? 오른 다음에 팝니까? 오른 다음에 판다냐. 그럼 지금은 안 판다. 그래서 공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지요. 가정 아파트니까 어때? 기존 공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존 공급은 단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급에는 기존 공급뿐만 아니라 신규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규 공급. 자, 신규 공급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자, 신규 공급은 장기가 되겠죠. 건설업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이야기.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아파트가 더 올 것이다 생각이 나면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아파트 더 지어서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자, 이 같은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도 기대감이 변하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겁니까? 아니죠. 기대감이 변했다. 기대 심리가 변하기 때문에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시장 참여자 대부분들이 앞으로 아파트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내가 가진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그럼 떨어진 다음에 팔겠어요? 지금 팔겠어요? 지금 팔겠죠? 그래서 이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지요? 이거 뭡니까? 기존 공급이 되겠다. 자, 기존 공급은 단기가 되겠네요. 단기. 다음은 이제 또 우리가 자, 신규 공급도 있다 그랬죠? 신규 공급 한번 살펴봅시다. 신규 공급은 장기가 되겠죠? 장기. 자, 그럼 무슨 이제 건설업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아파트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아파트에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는 어때?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분도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부동산 공급에는 이처럼 기존 공급, 신규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지문에 다
단기 이 표현이 나면 뭘 떠올립니까? 기존 공급을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 장기 이 표현이 나면 신규 공급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 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없으면 항상 우리는 뭘로 갑니까? 단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간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가정 아파트를 팔고자 할 때 지금 팔겠어요? 오른다 팔겠어요? 오른 다음에 판단 이야기예요. 자, 공급은 지금은 안 팔겠죠?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 이런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가정 아파트를 팔고자 할 때 지금 팔겠어요? 떨어진 다음 팔겠어요? 지금 팔겠죠? 그래서 이는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내가 가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죠. 기존 공급 단기를 기준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지문에 단기, 장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단기는 내가 가진 아파트 기존 공급 생각하셔야 되고 장기는 뭡니까? 건설업자 신규 공급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단기 내가 가진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구별해 봤습니다. 여튼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사체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공급이 감소하면 공사체는 어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챕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다 소개되고 있죠. 예, 옆에다가 이제 별표 5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표 5개 해놓으시고, 자, 양골의 1번 공급량의 변화, 다음 페이지 양골의 2번 공급의 변화다. 자, 용어 설명 다 드렸죠?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에요. 다음 하단에 양골 3번. 양골 3번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첫 번째 거 보세요. 박스 첫 번째 보시면 공급 함수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가지고 제가 그때 판설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거 보세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공급량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럼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어때? 딱 하나 있는 거지요. 딱 하나 있다. 공급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거 보세요.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우리가 아파트 공급 함수에서 공급의 변화 요인은 뭡니까? 당해적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디로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 보세요. 이제 우측 페이지 보시면 양골 4번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박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 2, 3, 4 이걸 보시면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는지 공급이 감소한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박스 첫 번째 건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기술순의 향상입니다. 자, 이처럼 기술순의 향상은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2번 생산 요소의 하락입니다. 자, 생산 요소의 하락이다. 잘 이해하셨죠? 이거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자재비의 하락이라든지, 다음 이제 건설형 노동자의 임금의 하락,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원가 부담을 줄여준 요인에 대해서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3번 대체재의 가격 하락이다. 처음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당해자의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보완재의 가격 상승. 처음 보완재의 가격이 어때? 상승합니다. 자, 이는 당해자의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제 금리 이자율의 인하다. 자, 이는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조세 세율의 인하다.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 변화가 있네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니까 기존 공급을 떠올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기존 공급이 되겠죠?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다.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뭡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단기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그 아래 칸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기술 수준의 퇴보입니다. 자, 기술 수준의 퇴보는 공급을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가보다 늘어나죠?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모두가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공급을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대체재 가격 상승입니다. 이처럼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당해자의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완제의 가격 하락입니다. 이처럼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당해자의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금리 이자율의 인상입니다. 자, 금리 이자율의 인상은 공급을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되는 거지요. 다음 조세 세율의 인상이다. 역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공법상 규제의 강화다라는 겁니다. 이도 어때?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이해하시면 큰 줄을 잡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라는. 자, 수요 쪽에서 어떻게 흐름을 잡자 했어요.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그림표는 게 수요 곡선이다.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쳐는 게 수요량의 변화였죠.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였다. 이렇게 큰 흐름 줄을 잡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죠. 그림으로 표현한 게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게 공급량의 변화.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공급의 변화다. 이것은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 교재 100페이지 하단으로 자, 넘어오시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수요 함수에서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는 거죠.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급 함수에서 자, 공급량의 변화 요인도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자, 수요 함수에서 자,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이는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죠. 다음 공급 함수에서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다. 역시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나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 딱 하나 있더라.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2위 요인이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2위 요인이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수요량의 변화인, 수요의 변화인 구별해 드렸죠. 공급량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인 구별해 드렸어요. 또한 수요량의 변화인과 공급량의 변화인 비교해 봤죠. 다음 수요의 변화인과 공급의 변화인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수요의 변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인구, 소득, 기여도 이들은 수요 함수만 들어있네요. 공급 함수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인구, 소득, 기여도 이들은 수요 함수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인구, 소득, 기여도 이들은 어때? 수요의 변화에 여기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보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에 인구, 소득, 기여도 나오면 무조건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판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기술 수준
기술 수준,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있네요.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이다. 이들은 어디에만 들었어요? 공급 함수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공급의 변화 요인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기술 수준 생산 요소 나오면 반드시 뭘 떠냅니까? 아, 이는 공급의 변화이다. 공급을 떠올리셔야 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판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자, 금리, 자,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이들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면서 공급의 변화 요인, 여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후 어느 쪽을 고려할 것인가? 이 부분은 주어진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수요 쪽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공급 곡선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공급 쪽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 풀면서 응용력을 향상시킬 부분이 되겠고, 여튼 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자, 인구, 소득, 기여도 나오면 반드시 뭘 떠올립니까? 수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이 판단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수준 생산 요소 나오면 반드시 뭘 떠올립니까? 공급.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판단이 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여름교재 10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0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보정학습 박스 들어있죠.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인구수, 소득수준, 기여도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인구수, 소득수준, 기여도다. 이들은 수요의 변화이다. 그래서 반드시 뭘 떠올립니까? 수요. 수요 증가냐 감소하냐 이 판단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2번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이네요. 이들은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술 생산 요소 내면 반드시 뭘 떠올립니까? 공급을 떠올리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판단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3번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조세, 규제 등이다. 이들은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서 수요 쪽을 고려할 것인가 공급 쪽을 고려할 것인가 판단이 돼야 되겠다. 여튼 지문에 인구, 소득, 기여도 나오면 반드시 뭘 떠올린다. 수요, 기술 수준, 생산 요소에 나오면 반드시 뭘 떠올립니까? 공급을 떠올린다. 이 생각을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부터 자,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이 부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부터 부동산 공급의 위험 및 특징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